안녕하세요. 2023년 7월 23일 일요일 아침 9시 30분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 우리 금요일날 종가 매매를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날 원달러 환율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제일 많이 보는 지표인데,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1283원까지 13원 이상 갑작스럽게 갭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의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1260원 밑에서 1250원까지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도저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지난주 화요일 날 1260원까지만 찍고 장중에는 물론 1260원을 깨고 1250원대까지 내려갔었지만은 도저히 내려가지 않고 다시 화요일부터 상승을 했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고요. 지금 금주에는 여기 보여드리는 것 같이 이 다우존스만 조금 올라가고요. 전체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습니다. 나스닥의 이런 흐름이고요. 우리나라 증시 또한 원달러 환율도 안 좋은 가운데 또 코스피가 2609포인트 그리고 934포인트의 코스닥, 코스닥이 900포인트 위까지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2600선은 올라왔지만은 시장이 갈 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요번 주 들어서 또 다음 한 주는 FED, 그러니까 연준에 지금 7월 FOMC를 25일 날 열 건데 경기 침체가 관련한 전망들은 이제 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0.25%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할 것이고 9월 달에는 금리를 동결시킬 것이다 라는 이런 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 코스피가 과연 2650선을 뚫고 한 주간 또 좀 상승을 할 수 있을 요소들이 있을지, 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환호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아마 금리는 0.25%로 올릴 걸로 보이고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이 금리 인상이 발표가 됩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27일 새벽 우리 지금 코스피가 2600선을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FOMC의 결과 우리 시간으로 27일 새벽에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거의 100%라고 해도 되고요. 99.9%라고 뭐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뭐 100%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리 인상을 이렇게 또 단행하고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동결하고 있는데 한미 금리 차는 상당히 나고 있어서 시장이 굉장히 비틀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금융시장에서는 올해 2023년 안에 금리를 동결할 수 있을지 이게 가장 관건이고요. 내년도에는 2024년도에는 금리를 인하시킬지 이게 완전히 주목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다 라는 우세한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이 숫자들, 제가 말하는 숫자들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7일 새벽에 0.25%의 베이비 스텝의 금리 인상을 연준에서 발표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2023년도에 이 금리를 동결을 시키고 2024년 3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6월 CPI 발표가 미국에서 있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가능성이 낮게 지금 보고 있고요.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경기 침체 후퇴 가능성에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있어서 경기 침체가 없는 경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해서 투심이 개선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만 그동안 지난주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전망치가 소폭 하향되면서 전체적인 그 반도체 시장이 완전히 안 좋습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한미 반도체도 한 주간 뚝 떨어졌고요. 삼성전자 역시 뚝 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반도체가 이렇게 조금 안 좋다 보니까 시장에 힘을 못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그 전망들을 한 주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서울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사조, 동아온과 같은 이런 그 관련주들 고점에서 이렇게 그 잘 한 주간 버티고 있었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차익 매물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오늘도 서울에 비가 오고 있고요.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 폭우가 끝나면 또 폭염이 올 거고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식량 위기는 한층 더 기후와 또 전쟁의 영향으로 한층 더 기승을 부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요즘 비가 오고 나면 덥고 이런 날씨 때문에 완전히 난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태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사망자가 속출하는 극단적인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극단적으로 바뀌게 되면 식품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고 식품에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삼겹살이 비싸냐, 상추가 비싸냐, 상추에 싸서 삼겹살을 먹는다는 얘기 대신 이 삼겹살에 상추를 싸서 먹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삼겹살보다 상추 가격이 더 높아서 엄청나게 전반적으로 상추뿐만 아니라 채소 가격까지도 엄청나게 뛰어서 이렇게 그 조금 식료품, 식량, 또 장마철에는 일조량이 부족해가지고 모든 채소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게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태리 로마가 지금 뭐 한 40도 이상 되고 있고요. 또 스페인은 45도까지 올라간다 그럽니다. 아무튼 이런 그 전체 기온, 지구 평균 기온이 17도를 한 번도 넘어간 적이 없는데 지금 지구의 평균 기온이 17도로 완전 전체 지구의 기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도 넘지 않았던 17도를 넘기니까 완전히 이상 기온이 엄청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기후 재난 그리고 식량 위기 세계가 힘을 모아서 지금 극복해야 될 상황인데요.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전쟁으로 인류가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곡물 가격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고 또 한국의 곡물 창고까지도 미사일 공격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의 오데사 항구에 대규모 공습을 해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모든 밀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다 아시다시피 밀 세계적인 산지라서 흑해를 통한 식량 운송이 곡물 가격에 안정화를 줄 가능성이 있는데요. 밀 수송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 가격들이 점점 오를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 과자, 빵, 음료수 모든 것들이 올라가고요. 또 설탕이라든가 카카오라든가 쌀의 주 산지인 인도도 이상기후 엘니뇨 때문에 지금 모든 것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리고 스페인 남부가 이 올리브유의 주 생산지인데요. 지금 가뭄하고 폭염 때문에 아무튼 기후 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완전히 식량 가격들이 다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월요일날 관심주가 일단은 조일 알미늄입니다. 그리고 사조 동아온, HEMM 이렇게 세 종목이 우리의 관심주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금 전에 시사미 종목 탐구에서 제가 이 수술실 CCTV와 관련된 관련주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월요일 날에 우리 관심주가 일단은 조일알미늄, 사조동아온, HMM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조동아온이 바로 CCTV와 관련된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또 HMM이 조선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매각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엄청난 이런 그 5.9%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갭 상승 시켜가지고 이런 뉴스가 뜨니까 다시 한번 떨어뜨리고 있는데요. 이 조선과 관련해서, 방산과 관련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설비 투자 빅사이클이 열렸다는 이러한 그 뉴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선 앞으로 고가 행진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획한 투자 규모가 이러한 그 빅테크에 관련해서 투자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아직까지는 뭐 10%대도 집행하지 못했다라는 이러한 그 얘기들이 나오면서, 방산, 조선, 기계와 관련해서 미국 정부 관련 산업 종목들 세심히 살핀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에게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런 그 첨단 기술과 관련해서 미국이 투자를 계속 단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에 우리가 조선주, 또 식량주,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이런 것들을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마스크도 쓰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도 지금 하루 3만 명 정도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 들은 얘기인데요. 코로나 확진세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런 게 잠시 뉴스에 타고 나왔습니다. 이 8월부터는 병원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니까, 또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검사하거나 입원 비용들 전부 다 각자 개인이 내야 됩니다. 이런 코로나가 아직도 3만 명대이기 때문에 사라진 게 아닌데, 지금 방역 관련해 가지고는 완전히 사라진 것 같이 우리가 다니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독감과 동급입니다. 이제 4급 전염병이 독감인데요. 이 코로나가 지금 이제 4급 전염병으로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그 안심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코로나에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렇게 크게 그 확진자가 감소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방심하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HMM 5조 원대 큰 기업인데요. 이 HMM 매각이 개시됐습니다. 이 인수전에 뭐 현대차라든가 포스코라든가 CJ도 지금 거론되고 있고, 또 SM그룹도 참여하는 것을 공식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해운선사 올해 인수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시장에 장이 들어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HMM 관심 있게 보시고요. HMM의 경영권 매각을 주관하는 삼성증권의 매각 공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앞으로 인수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HMM이 요동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HMM의 새 주인이 누가 될지 지금 지켜봐야 될 이런 상황이고요. 조단위 자금이 필요한데 이런 그 조단위 자금을 또 될 수 있을지. SN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 그룹 전체에 HMM을 갖고 오면 시너지가 분명히 낼 수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 자금이 부족하다, 이게 이제 단점이고요.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그 HM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올 1분기 영업이익이 나고요. 뭐 작년보다는 좀 감소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CJ그룹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대기업 대부분이 뭐 이름은 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소극적인 자세이기 때문에 실제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LX 판토스라든가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도 해운 물류에 또 뛰어들면서 실제 인수에, HMM 인수에 뛰어들지, 또 그런 상황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해외에서 철강 원료를 들여오는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조선을
갖고 온다 그러면 시너지가 날 거기 때문에 이런 물류에 대한 또 상황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HMM의 옛날 이름이 현대상선입니다. 그래서 현대상선 이름을 되찾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시너지 효과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HMM이 전반적인 시장에서 지금 인수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이런 또 종목이다라고 보시고요. 조일알루미늄, 사조동아원, HMM 이 세 종목 관심 있게 보시면서 다음 월요일 내일부터 화이팅 하면서 또 한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